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부동산 문제로 참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알라벨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다주택자이거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정치인에게 서민의 고통을 모른다, 투기꾼이다 같은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니라 감정의 정치화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암묵적인 인식이 퍼져 있죠.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감정을 의도적으로 자극해요. 나는 서민의 편이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부자를 악으로 규정하죠. 그런데 정작 그 싸움에 뛰어든 정치인들조차 같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같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서로를 공격하는 정치인들이 사실상 같은 논리 구조를 공유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많이 가진 건 잘못이다. 이 틀을 전제로 싸우기 때문에 결국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깨끗한가 경쟁으로 변질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 자체가 비정상인데 그걸 비판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프레임 속에서 서로를 마녀 사냥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퇴행적인 구조입니다. 결국 본질은 누가 다주택자인가가 아니라 왜 그런 프레임이 존재하느냐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이 프레임을 깨야 하는데 오히려 프레임을 이용해 싸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문제의 근원인 정책 실패나 시장 구조의 왜곡은 보지 못하고 그저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만 바라보게 돼요. 이건 정치가 본질을 호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자조차 비도덕적으로 인식되면 사람들은 위험 감수를 꺼리게 되죠. 결국 시장 전체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성공하면 욕먹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와닿네요. 성공하면 욕먹는 사회. 그런 분위기가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경제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부자는 악이라는 단순한 도식에 빠지면 누구도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눈치만 보는 사회, 즉 정체된 사회가 되는 거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다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사실 아닐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데이터로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은 개인의 투기가 아니라 공급 정책 실패와 통화 환경 변화입니다. 공급은 막혀 있는데 유동성은 넘치고 그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만 탓하는 건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정책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 문제로 바꿔버린 프레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임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첫째, 정책이 점점 감정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표를 의식한 단기 대책이 난무하게 되죠. 둘째, 젊은 세대가 돈을 버는 건 나쁜 일이다 라는 왜곡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사회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요. 결국 정치가 감정을 이용하고 그 감정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정의감은 필요하지만 그게 감정의 정의감이 되면 건강한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부자와 정당한 부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순간 그 사회는 스스로의 발전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관점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부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부자는 악이 아니라 성공한 경제 주체입니다. 그들의 부를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자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자와 서민의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경제는 제로섬이 아니에요. 한쪽이 이익을 본다고 해서 다른 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부를 나누는 방법보다 부를 만드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공정한 사회죠. 결국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을 왜곡시키는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집은 자산이자 삶의 기반입니다. 그걸 도덕과 정치의 무기로 삼는 순간
사회는 왜곡됩니다. 이제는 누가 집을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왜 집이 부족한가, 왜 청년은 내 집을 못 사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본질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자는 악이 아닙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니고요. 누가 집을 몇 채 가졌는가 또는 누가 비싼 아파트를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입니다. 우리 국민의식, 특히 젊은 친구들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지 않도록 올바른 정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가 감정이 아닌 현실로, 프레임이 아닌 본질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